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만 삼키고 계셨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왜 나만 돈 얘기 앞에서 작아질까요? 친구들과 밥 먹다가 계산할 때, 명절에 조카들 용돈 줄 때, 동창회에서 골프 얘기 나올 때, 그럴 때마다 괜히 웃으면서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나오는지.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진짜 요즘 경제가 어렵고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자식들 도와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무언가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그 친구가 밥값을 먼저 계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뜸해지더라. 아니면 만날 때마다 괜찮아. 라는 말과 함께 은근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도움을 주겠다면서 사실은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 여러분,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돈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라는 소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없는 티를 내는 순간 관계의 서열이 정해진다. 저는 60년 넘게 살면서 돈은 없어도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반대로 돈은 제법 있는데도 늘 급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통장 잔고?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말버릇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돈이 없어도 절대 얕잡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값싸게 만드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가 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없음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자, 용기 내서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영상 하나면 내일부터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여러분이 대접받는 방식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68인데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퇴직했죠. 그런데 작년에 아들 결혼 도와주고 전세 보증금 메워주고 나니까 통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분위기 좋고 술도 한 잔 들어가니까 친구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요즘 진짜 돈이 안 돼. 애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나 먹고 살 것도 없네. 다들 그래도 자식 잘 됐으면 됐지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 자리에서는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다음 모임 때 누가 말했어요. 야, 너 요즘 힘들다며? 오늘은 내가 쏠게. 친절한 말 같죠? 그런데 그 친구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약간 우쭐한 표정. 도와주는 사람의 여유. 그 다음 모임에서는 골프 얘기가 나왔는데 야, 너는 이번엔 빠져. 부담 갖지 마 이런 식이에요. 배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서열이 정해진 겁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왜 내가 한마디 솔직하게 했다고 갑자기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정보 과다 노출의 위험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이건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입니다. 197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을 나눠서 대화를 시켰는데 한쪽 그룹에게는 당신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쪽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게 했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약점을 먼저 드러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신뢰는 얻었지만 존중은 잃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들을 더 친근하게 느꼈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보다 낫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인간관계의 냉정한 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난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도 형편이 어려운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전쟁 이후 맨손으로 나라 세우고 자식 키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을 설명하는 순간입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설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해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을 입에 달고 사는 건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는 일이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건데 왜 굳이 그걸 선언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자식 셋 대학 보내고 다 시집장가 보냈는데 남은 건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절대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세요. 경조사 갈 때도 나는 이만큼만 한다고 딱 정하고 부담스러운 모임은 요즘 약속이 많아서라고 정중하게 사양하십니다. 누가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그럭저럭 살만합니다라고 대답하세요. 돈이 없어서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그 동네에서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다들 함부로 못 대해요. 품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없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품격입니다. 돈 얘기가 나올 때 굳이 나는 없어라고 선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웃고 넘기면 됩니다. 부담스러운 모임이 있으면 이번엔 어렵겠네요 라고만 하면 돼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는 순간 상대는 판사가 되고 여러분은 피고인이 됩니다. 그 역할을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있는 척이 뭔지, 그게 허세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2장. 있는 척이란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태도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있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야?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그게 허세 아닌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있는 척은 명품백 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싼 차 타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요. 골프 회원권 끊으라는 소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있는 척은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제가 아는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어씨. 이분은 퇴직금을 잘 굴려서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두 채 있고 주식도 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 말투를 들어보면 늘 급해요. 야, 요즘 집값 떨어진다며. 나 큰일 났어. 주식 손해봤어. 어떡하지? 연금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실제로는 걱정할 것도 없는 형편인데 늘 불안해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집니다. 식당 가서도 메뉴 고르면서 가격부터 확인하고 계산할 때도 이게 왜 이렇게 나왔어? 하면서 영수증 꼼꼼히 뜯어보세요. 두 번째 사람 B씨. 이분은 솔직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금 받는 게 전부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처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절대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식당 가면 메뉴를 천천히 보고 이거 괜찮겠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비싼 곳 가자고 하면 저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하고요. 돈 얘기가 나와도 각자 형편이 있으니까요 라고 웃으면서 넘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있어 보인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B씨를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실제 통장 잔고와는 상관없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있는 척입니다. 진짜 있는 척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급하지 않은 말투. 돈이 없어서 못 간다가 아니라 이번엔 어렵겠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절인데 앞에 말은 변명처럼 들리고 뒤에 말은 선택처럼 들립니다. 둘째,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습관. 제가 봐온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절대 자기 형편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즘 돈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져서 이런 말 안 합니다. 반대로 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돈 얘기를 꺼냅니다. 야, 너 주식해? 나 요즘 쪽박 찼어 이런 식이에요. 셋째, 선택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태도. 나 같은 사람이 뭘이 아니라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싼 여행 가자고 할 때 돈 없어서 못 가가 아니라 저는 조용한 게 좋아서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프 치자고 할 때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무릎이 안 좋아서요. 또는 그냥 산책이 더 좋아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봐온 가장 멋진 어르신 중 한 분이 계세요. 평생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셨는데 자식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경로당에 오시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말투가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말씀하세요. 절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같은 말 안 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대충 안 하십니다. 차 한 잔 드실 때도 천천히 음미하고 사람 만날 때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오세요.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반대로 돈은 제법 있는데도 늘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건물 주십니다. 월세만 해도 꽤 들어와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아이고 요즘 세입자들이 월세를 안 내줘서 건물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이런 얘기만 하세요. 식당 가면 여기 왜 이렇게 비싸? 하고 친구들이 좋은 곳 가자고 하면 그런 데 가서 뭐해? 돈만 낭비야 이래요. 돈은 많은데 늘 쪼들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있는 척이란 허세가 아닙니다. 거짓도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를 값싸게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명품들 필요 없어요. 비싼 차 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태도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라는 말 대신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라고 하세요.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말 대신 이번엔 어렵겠네요 라고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라는 말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돈 없는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뿐인데 듣는 사람은 아, 이 사람 만만하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말들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평가를 낮추는 말은 상대방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나를 낮게 평가하면 상대방도 나를 낮게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말들이 문제일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진짜 돈이 안 돼서. 이 말 정말 많이 하시죠? 친구가 밥 먹자고 하면 요즘 돈이 안 돼서 그냥 집에서 먹을게. 경조사 연락 오면 돈이 안 돼서 조금만 낼게. 모임 약속 잡히면 돈이 안 돼서 이번엔 빠질게. 솔직한 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이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구나. 내가 좀 배려해줘야겠다. 배려?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배려 뒤에는 동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은 곧 서열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마세요. 이번엔 어렵겠네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제 사정상 어려워서요.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돈 얘기는 빼세요. 상대방이 굳이 물어오면 그때 가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하고 넘기면 됩니다.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이 뭘. 이건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행을 가.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가봤자.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한다고. 이 말 속에는 자기 비하가 가득합니다. 스스로를 3등 시민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5이신데 경로당에서 제일 만만하게 보이세요. 왜일까요? 입버릇이 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어르신들이 여행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 얘기 나오면 나 같은 사람은 김치찌개면 충분해 이러세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 어르신 의견은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뭘 정할 때도 씨는 뭐든 괜찮다잖아 하면서 빼버려요. 스스로 가치를 낮추니까 남들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네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이라고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형편이 어려워서 이해 좀. 이건 부탁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경조사비 적게 낼게. 이해 좀 해줘.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엔 못 참석해. 미안해. 이해를 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해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약자가 됩니다. 옛날 양반들이 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라는 말을 썼을까요?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안 하고요. 품격의 차이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하세요.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형편, 돈, 경제 이런 단어를 빼고 말하세요. 그냥 사정이라고만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캐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나중에 여유되면. 나중에 여유되면 한턱 낼게.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연락할게. 이 말의 문제는 약속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중 8구 지켜지지 않아요.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압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당분간은 기대 안 하는 게 낫겠네. 그리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다음엔 제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점 말하지 말고. 기회되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여유되면 말고. 고맙습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갚겠다고 하지 말고. 막연한 미래를 약속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다고만 하면 됩니다. 그게 더 품격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이 나이에 돈이 뭐가 중요해? 이건 체념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지. 이 나이에 여행이 무슨 소용이야?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듣기에는 달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포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는 이른해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했지만 그분은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가 아니라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시작할 수 없어도 체념의 언어를 쓰지 마세요. 그 말이 쌓이면 정말로 늙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5가지 말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스스로를 설명하고 변명하고 낮추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대로 행동한다. 내가 나를 나 같은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세요. 설명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선을 긋세요. 자기를 낮추지 말고 담담하게 말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이 없어도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4장. 돈이 없어도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까지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돈은 없는데도 어디 가나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돈은 좀 있는데도 늘 가볍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존중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경제력 밖의 자산에서 나온다는 거요. 첫 번째 공통점,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네 시계방을 운영하셨어요. 손주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실 정도로 형편이 넉넉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 주에 봅시다라고 하면 정말로 다음 주에 나타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 시간 10분 전에 오세요. 씨, 미안한데 다음으로 미루자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믿습니다. 돈은 없어도 말은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반대로 제 동창 중에 한 명은 사업 좀 한다는 사람인데 약속을 너무 쉽게 잡고 너무 쉽게 취소해요. 야, 다음 주에 보자. 했다가 아, 미안, 급한 일 생겨서 하고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엔 그 친구 말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돼버렸어요. 약속은 신용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신용이에요. 경조사 약속 하나, 밥 약속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 번 깨진 약속은 10번 지킨 약속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공통점 도움을 요구하기 전에 거리 조절을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부탁을 너무 자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두 어르신이 계세요. 둘 다 형편이 비슷하게 어려우신데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르신은 만날 때마다 뭔가 부탁을 하세요. 차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이거 좀 봐줄 수 있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처음엔 다들 도와줍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해요. 전화 오면 또 부탁하려나 싶어서 안 받게 되고요. 비어르신은 정반대예요. 절대 먼저 부탁하지 않으세요. 누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죄송한데 이것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거리를 아니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받으면 일단은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피로감을 느낀다고요. 한 달에 한 번 부탁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부탁하는 사람, 누가 더 존중받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돈이 없으면 더더욱 거리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기대지 마세요. 세 번째 공통점 사소한 선택에서도 기준이 분명하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요. 존중받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이 오늘 뭐 먹을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뭐든 좋아. 다들 편한 걸로 해. 나는 아무거나. 너희가 정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점점 의견을 묻지 않게 됩니다. 주체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국밥이 좋겠네요. 저는 매운 음식은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용한 곳이 좋아요. 자기 취향이 분명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연금 40만 원으로 사세요. 그런데 이분은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색깔, 디자인을 꼼꼼히 보십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뭐든 되지 이런 말 안 하세요. 나는 이 색이 좋아, 나는 이 스타일이 편해, 이렇게 기준이 확실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신뢰와 일관성이 만드는 힘. 미국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수입이 많은 사람보다 행동이 일관된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어요. 부자인데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과 가난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후자를 더 믿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돈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쉽게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였다가 내일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가난해져도 약속 지키고 말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말 조심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봅니다. 철학이 말하는 진짜 품격.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은 숨길 수 있어도 경박함은 숨길 수 없다. 뼈 때리는 말이죠. 통장이 텅 비었어도 품위는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박한 태도, 가벼운 말버릇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3대를 가지만 품격은 평생을 간다.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한번 쌓은 품격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존중은 돈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작은 약속 하나 지키는 것. 부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사소한 선택에도 내 기준을 갖는 것. 어제와 오늘, 내일의 내가 일관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경제력 밖의 자산입니다. 통장은 비어도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60대 이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의 자존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거 신경 써야 하나요?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물론 편하게 사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자존심 없이는 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관계에 자존심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나이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관계가 많으니까요. 직장 동료, 동네 친구, 자식 친구 부모들, 취미 모임 사람들. 사람이 넘쳐났어요. 한 사람이 나를 가볍게 대하면 뭐 어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럴 수 있었죠. 그런데 60대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가 확 줄어듭니다. 직장은 퇴직했고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관계가 줄어들수록 한 번의 평가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디 가서 좀 망신당해도 다른 곳에 가면 됐어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한번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뭐 해줄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찍히면 그 평가가 몇 년을 가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실천 가이드 일돈 얘기 나오면 화제 전환하는 법. 모임에 나가면 꼭 돈 얘기가 나옵니다. 야, 요즘 주식 어때? 집값이 떨어졌다더라. 너희 애는 얼마 받아?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하게 나는 주식 망했어. 우리 집값도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주식은 잘 모르겠고 요즘 건강이 더 신경 쓰이네요. 화제를 바꾸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거짓말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대화를 돌리는 거예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 상대방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 돈 얘기 안 하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기술이 정말 뛰어나세요. 누가 요즘 어떠세요? 물으면 절대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말 안 하세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시고 바로 자네는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 이렇게 넘어가세요. 품격이 느껴지죠? 실천 가이드 이 모임 경조사에서 무리하지 않는 기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경조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담되시죠? 얼마 내야 하나? 안 가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적게 내면 창피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무리해서 돈 쓰고 그러고 나서 몇 달을 힘들게 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딱 정해놓으세요. 경조사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세 단계로 정해놓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만 10만 원, 보통 관계는 5만 원, 그 외는 3만 원. 남들이 얼마 내든 상관없어요. 내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둘째, 갈 수 없는 건 확실하게 거절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겠습니다. 마음으로나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고 축의금은 미리 보내거나 나중에 전달하면 됩니다. 무리해서 참석했다가 불편한 기색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셋째, 설명하지 마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적게 냈어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입니다 하고 건네면 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태도가 예의입니다. 실천 가이드 3이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말하는 연습. 이게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누가 비싼 여행 가자고 할 때 돈 없어서 못 가가 아니라 그런 여행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프 치자고 할 때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저는 산책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비싼 식당 가자고 할 때 부담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소박한 게 좋아요 라고 말하세요. 똑같은 거절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말은 못한다고 들리고 뒤에 말은 안 한다로 들립니다.
못한다는 능력의 문제고 안 한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권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실제로 선택권이 없어도요.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제 취향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핵심 있는 척은 연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거짓말 아닌가?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있는 척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젊어서는 돈으로 자존심을 지켰는데 늙어서는 자존심으로 품격을 지킨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태도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60대 넘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고 싶지 않으시죠?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말투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돈은 없어도 관계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건 뭘까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없음을 설명하며 사는 삶입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우리를 버겁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세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쟁 이후 맨손으로 나라 세우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자식들 키워서 대학 보내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우리가 왜 늙어서 작아져야 합니까? 통장 잔고가 줄었다고, 연금이 적다고 왜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작은 것 3가지만 바꿔보세요. 첫째, 다 말하지 않기. 요즘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말 오늘부터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라고만 하세요. 둘째, 다 드러내지 않기. 내 형편을, 내 통장을, 내 사정을 굳이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친밀함과 경계는 다릅니다. 셋째, 나를 값싸게 소개하지 않기. 나 같은 사람이 이 나이에 뭘 이런 말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타일은 이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내일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 대하는 품격은 지킬 수 있습니다. 품격은 명품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싼 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품격은 말투에서 나옵니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면 남들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남들도 우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거울을 보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말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60년 넘게 사셨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품격 있게 당당하게 사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